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엄마는 매일같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주차장 한켠에 엄마 차가 서 있었고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엄마와의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조수석에 앉았는데 차 안의 공기가 금세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저였어요. 엄마,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렇게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나도 몰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준이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멀쩡하게 생겨서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은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말을 못한 것뿐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지. 엄마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엄마의 신경은 늘 바짝 곤두서 있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날이 섰어요. 결국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달리다가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서자마자 엄마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혹시 나대 회사에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엄마, 그건 절대 아니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 엄마도 충격이겠지만 나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렇게 충격이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근데 네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엄마, 우리 벌써 3년이나 만났어. 근데 당사자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 차라리 직업이 조금 변변찮다거나 그러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던 엄마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나서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문자로 헤어지겠다고 해. 헤어지겠다고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해준다니까. 엄마 머릿속에 도돌이표라도 새겨진 것인지 그 사건 이후로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엄마가 더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이리 줘. 휴대폰은 왜? 네가 성준이 그놈이랑 연락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엄마,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휴대폰을 빼앗기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이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슬며시 들어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희정이니까 전화 받아봐.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다 전화를 받았어요. 희정아. 설마 어머니가 휴대폰 보관 중이신 거야? 말도 마. 초딩도 아니고 외출 금지에 난리도 아니야. 그럼 성준 씨랑은 연락도 못하고 있겠네?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다고 말은 해놨어. 그냥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뭐. 그럴 것 같아서 너네 집으로 가는 길이야.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하자. 지금? 너 외출 금지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 나라도 위로를 해줘야지. 어머니께서 내 말은 들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희정이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휴대폰을 엄마에게 다시 건네자 둘이 잠깐 통화를 나누더니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희정이가 환하게 들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잘 교육시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우리 희정이는 믿지. 김성준 그놈이랑 헤어지라고 설득 좀 해다오. 네, 제가 교육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둘이서 집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희정이가 소주잔에 술을 따르다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어머니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준 씨가 너무하긴 했어. 결혼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런 문제를 숨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나도 그건
성준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 회사에 있을 때 연락하자면 언제든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도 그 부분에 실망이 커서 연락 안 하고 있어. 말 나온 김에 성준 씨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까? 소주를 몇 잔 털어넣으니 슬며시 남자친구 생각이 피어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희정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성격이잖아? 어머니께 성준 씨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널 데리고 나온 거야. 근데 약속을 어기면 앞으로 내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그리고 나도 어머니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성준 씨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많이 꺼려지긴 해. 사실 나도 네가 성준 씨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희정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감성적인 면은 조금 부족한 듯 했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만큼은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웠어요. 그 덕분에 회사에서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결같이 인정을 받았고 저 역시 오래전부터 희정이를 깊이 믿고 의지해왔습니다. 희정이의 말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스며드는 밤이었어요. 그런 희정이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진심을 담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성준 씨를 몇 번 봐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그치만 3년 동안이나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많이 걸려. 그건 너도 같은 생각이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잖아. 내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그런 걸 반길 사람은 없을 테니까 엄청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난 문제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옛날부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말이 그냥 생긴 말은 아닐 거야. 잘 생각해봐야 해. 그날 희정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남자친구와 저는 만난 지 3년이 넘은 커플이었습니다. 30 초반인 저와 30 중반인 남자친구, 나이로 따져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것이 어느새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서로를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처음 몇 번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고르느라 괜히 긴장이 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얼른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초조함에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있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라며 비슷한 경험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둘 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카페를 좋아했고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는 한적한 길을 천천히 걷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있는 시간이 유난히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됐고 눈치를 보며 행동을 고칠 필요도 없었어요. 서로 말이 많지 않은 날에도 그저 같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성격이나 생각의 결이 꽤 비슷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였는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만나는 일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두고 둘이 결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평생을 함께 걷게 될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다 믿었던 우리 사이에도 생각지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어요. 프로포즈라는 것이 결혼의 뜻을 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제가 먼저 양가 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우선 자기네 집에 인사를 가고 난 뒤 자기가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게 낫겠지. 어? 그렇긴 한데 그냥 자기네 집에 먼저 인사를 갈까? 우리 집에 먼저?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집에 먼저 인사 왔다고 어머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자기네 집에 먼저 인사 갈게. 남자친구 얼굴에 단호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배려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인사를 다녀간 뒤에도 남자친구 쪽에서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자는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3달이 지나서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야, 나도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엄마가 조금 바쁘다고 하셔서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될 것 같아. 그래? 일이 바쁘신 거야? 아무래도 엄마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 그런 거다 보니까 손님 예약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신 모양이야. 알았어. 그럼 시간 괜찮아지면 그때 말해줘.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달이 더 흘렀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종일관 밝은 얼굴에 배려심도 여전했고 어느 날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양주와 스카프를 사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저녁을 보냈어요. 부모님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농담까지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근데 성준이네 집에서는 아직 인사 오라는 소리가 없는 거지? 어머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 아무리 그래도 벌써 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하네. 성준 씨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웃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근데 성준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고 있대. 성준이 집이 잠실이라며 성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꽤 남기고 가신 건가? 거기 집값이 꽤 비싼데 참 대단하네.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래. 그때 당시에는 크게 비싸지 않았던 모양이야. 암튼 거기다 성준 씨 아버님이 보험금 같은 것도 남기셔서 큰 무리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신대. 아니 대체 여자 혼자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성준 씨 말로는 서비스업? 그런 거라고 하던데? 서비스업? 그럼 옷가게 뭐 그런 건가? 성준 씨가 어머님 얘기하는 걸 꺼려해서 거기까지는 못 물어봤어.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버시나 봐. 그 정도야? 거기다 이미 성준 씨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다나 봐. 뭐? 이미 집도 있단 말이야? 넌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해? 왠지 그런 말하고 그러면 속물 같아 보여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성준 씨 말에 의하면 수원 광교에 있는 아파트인데 성준 씨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으로 산 거라고 하더라고. 홀어머니의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보다 훨씬 듣기 좋다. 어디서 성준이 같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니. 엄마 얼굴에 환한 한바구음이 번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하던 엄마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기색이 번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있던 그 평범한 저녁, 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사실 그동안 자기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말 못한 거라니?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깐 채 말을 고르는 그 모습에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이 천천히 번져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인사 가기 전에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무섭잖아.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엄마 직업이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 그랬지.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언가를 꺼내놓기까지 꽤 힘이 든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직업이 조금 특이해. 특이하다니? 뭐가 특이하다는 말이야? 그게 혹시 무속인이라고 들어봤어? 무속인? 낯선 단어에 저도 모르게 되물었을 때 그의 입에서 더 선명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무당 말이야, 무당. 무당?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무당? 맞아. 우리 엄마가 그 무당이야. 그 말이 터져나오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껏 무속인이란 존재는 TV 화면 속 낯선 풍경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제게는 너무나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친구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많이 놀랐지? 조금 놀랐어. 그리고 난 무속신앙 그런 거 안 믿는 편이라. 그건 나도 그래. 그러다 보니 엄마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사실 무속인이 된 이후로 얼굴도 거의 안 보고 있어. 우리 결혼해도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괜찮을 거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그때만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으니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알고 보니까 그동안 성준 씨가 집에 인사를 안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다니? 무슨 이유인데? 들어보니까 성준 씨 어머니가 무속인이래. 무속인이라면? 설마 무당을 말하는 거야? 그 무당이래. 그러니까 신내림 받고 그런 사람들, 그 무당 말이야? 그 무당이래.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대답하던 순간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이라고 했던 게 무당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그 직업으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지? 능력이 어마어마한가 봐. 마치 남의 일처럼 툭 던지자마자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야?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성준이 엄마가 무당이라잖아. 근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어? 엄마 아빠가 항상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 차라리 막노동을 한다고 했으면 나도 그러려니 했을 거야.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무당? 직업이 무당이라고? 엄마는 이미 이성을 놓아버린 것처럼 보였고 옆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아빠 얼굴에도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미신에 밑자도 가까이 하지 않던 분들이었기에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미신 안 믿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 우리는 안 믿지만 신내림을 받고 그런 거 자체가 영 꺼림칙하니까 두 번 다시 말 꺼내지도 마. 우린 무조건 결혼 반대야. 그래도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우린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도 결혼 반대야. 다른 것도 아니고 무속인이 뭐야 무속인이. 아빠까지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금 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무속적인 것에 얽히면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부적을 쓴다 뭐한다 허구한 날 괴롭힐 게 뻔한데 그럼 불구덩 속으로 왜 기어 들어간다고 난리야. 천만금을 가져다 줘봐라. 우리는 절대 반대니까 당장 헤어져. 부모님의 뜻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만 갔고 설득이 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누구보다 가까운 희정이마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었으니 저 역시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엄마가 오래전에 일을 꺼내들었습니다.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왜 이혼했는지 내가 말한 적 있지. 두 분 성격 차이였다고 했잖아. 우리 나이에 성격 차이가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건 그냥 둘러댄 거고. 그럼 왜 이혼했는데? 네 외숙모가 그 무속신앙에 빠져서 날려먹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우리도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잖아. 그때 외가 식구들한테 돈 빌려가서 못 갚은 게 어마어마해. 우연히 친구 따라서 점집에 간 모양인데 거기 무속인이 네 외숙모 보고 단명할 거라고 했다는 거야. 만약 구슬 안 하면 한 달 안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 거라고 막 협박을 했대. 뭐야, 그 말 듣고 무속에 빠졌다고? 외숙모가 간호사였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물론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 근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으로 그랬던 건지 얼마 뒤 꿈에 진짜로 저승사자같이 생긴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이후에는 점점 거기에 빠져 살게 됐어. 굿한다면서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했어. 우리한테는 굿한다는 말을 안 해서 그냥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빌려줬지. 근데 나중에 둘이 이혼한다 만다 해서 알아봤더니 그 돈을 굿하는 데 다 썼다는 거야. 그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디디 외사촌 수진이한테 외숙모 소식을 들었는데 뭐하고 사는 줄 알아? 뭐하고 사는데? 그 무당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다가는 지금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다고 하지 뭐야. 그때 당한 게 아주 지긋지긋해서 무속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려. 그게 은근히 사람 마음을 해집고 그런 거니까 빨리 헤어질 생각해. 엄마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한 뒤 외숙모가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외삼촌은 오랫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 바람에 외사촌 동생들이 몇 달이나 우리 집에 머물다 갔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그 이후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문 앞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중년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남친 어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채 엄마를 불렀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함께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말이나 들어보자며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몰라보게 야이어 있었어요. 눈에는 초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그동안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가 다시 무릎을 꿇었고 남친 어머니도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부모님이 손을 저으며 말렸어요.
둘이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성준이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성준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헤어졌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제가 무당이라 싫다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말없이 시선만 거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말이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짝퉁 무당입니다. 예? 짝퉁 무당이라니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사연과 다짐을 들으시고도 탐탁지 않다고 하시면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제 세례명이 마리아입니다. 세례명이라면?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성당을 다녔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만 정신줄을 놓고 살았지 뭡니까?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춘 남친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준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마트에서 고등학교 짝꿍을 만났어요. 친하게 지내다 연락이 끊겼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삼겹살에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들어보니 그 친구가 무당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TV에서만 봤던 터라 신기하다고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동자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당 일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몰랐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그 뒤 그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말빨이 엄청 좋아서 뭔가 신뢰감을 준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꼬시는 겁니다. 꼬시다니요?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짜고 마치 신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신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그 무당 친구한테 특별 교육을 받아서 무당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적성에 기가 막히게 맞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보여야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잠시 안절부절 못하던 남친 어머니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니 꼼수를 썼습니다. 꼼수라니요?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몰래 휴대폰에다 사람들 사진 넣으면 AI가 아주 기가 막히게 봐주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건지 제게 엄청난 신기가 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대기줄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려서 나중에는 그만둘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 구슬할 줄 모르니까 절대 국 같은 건 권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면서 미친 듯이 밀려드는 겁니다. 암튼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성준이가 민주랑 헤어지고 난 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나쁘게 살아서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짝퉁 무당일은 이미 정리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전부 대학병원 소아암센터에 기부했습니다. 혹시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기부 증서도 가져왔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내민 서류를 펼쳐드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틀림없는 기부 증서였어요. 그것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죄값을 이렇게나마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살던 곳에 집을 구해서 내려갈 참입니다. 그곳에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토록 봉사하면서 속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디 애들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나타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러내리는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 간절함이라는 두 글자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전개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테니 당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참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선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저 또한 남자친구의 그 얼굴이 눈에 밟혀 눈물이 차올랐어요. 크게 다툰 적도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결이 잘 맞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 곁에서 비로소 알았던 터였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를 하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직접 내려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온 것인지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서 보니 열심히 살긴 하시더라. 사실 내 자식이니까 걱정돼서 그런 건데 사연 들어보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도 아프고 그렇더라고. 물론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번 건 100번, 1000번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돈 전부 기부도 했고 하니 결혼 진행하던지 성준이 얼굴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진짜? 진짜 그래도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날 성준이 엄마 눈빛 보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솔직히 성준이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결혼 다시 진행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이 귀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재회하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자친구는 한동안 몸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빠르게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은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도 불쑥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평온해 보였어요. 몇 달 전에는 시어머님이 보살피던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챙겨주고 다 함께 밥도 먹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기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도 더욱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가슴 한켠에 담아뒀던 앙금이 조용히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부모님도 주말이면 한두 번씩 그곳으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돌고 돌아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허물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시간을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의 이야기가 오랫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 잘못을 똑바로 마주하고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 있는 일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